네, 안녕하십니까. 강릉하산병원 소화기내과 김영돈입니다. 먼저 저희 강원지에서 첫 번째로 케이스를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 케이스를 준비하면서 이 아테졸리즘의 베바시즘의 컨비네이션 세라피가 온콜로지스트 선생님 말고 이제 헤파톨로지스트 선생님들 경험이 이제 많지 않으시고 저희 병원은 이제 한 20케이스 정도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 당황했던 케이스는 아니고 다 야생했던 이제 컴플리케이션이었지만 잘 극복을 하고 환자를 매니지했던 케이스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고 또 시간이 좀 된다면 최근에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 2주 사이에도 많은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그 리얼 월드 데이터와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이 바뀔 수 있는 정도의 그 임팩트를 가진 몇 가지 스터디들을 결과들을 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입니다. 54세 남자 환자가 체중을 감소를 주소로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울트라 소노그래피와 CT 검사상 리버 메스를 주소로 말리그넌시 의심소견으로 본원으로 리퍼되었습니다. 환자는 2011년도에 하이퍼텐션을 진단을 받고 하이드로클로로사이아자이드와 로사탄을 컨비네이션으로 투약 중이었고 당뇨는 없었습니다. 소셜 히스토리에서 헤비 알코올릭스로 외래 방문 2주 전까지 한 35년 이상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소주 4명 이상 계속 음주를 하였다고 했고 27팩 이하의 엑스스모커였습니다. 패밀리 히스토리는 특별한 건 없었고요. 환자는 그 BMI 21로 이게 오비스한 환자는 아니었고 내원 당시에 바이탈 사인상 그 BP는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ROS 상에서 에피가스트리움 쪽에 디스컴포트를 약간 마일드하게 호소하고 있었고 피지컬 상에서 라이트 서브 코스탈 에어리아에 8핑거 브리스 정도의 메스가 만져지고 있었고 텐더니스나 리반 텐더니스 없었습니다. 랩파인딩에서 WBC 류코사이토시스는 없었고 헤모글로빈 플레이트 정상이었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미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의 그 어떤 프로그노스틱 인디케이터라고 이제 사용될 수 있는 뉴트로필 투 림포사이트 레이쇼가 1.99로 이게 높지는 않았고요. 헤비 알코올릭스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마지티가 125, 토탈 빌리루빈이 약간 올라가 있는 것 외에는 특이한 소견은 없었습니다. RB 그레이드는 1이었습니다. 그 신기능은 정상이었고 유린에서 알부민 유리아는 없었습니다. 바이럴 마커는 S 안티젠 네거티브, HCV 안티바디 네거티브였고 튜머 마커에서 알파 페토 프로틴은 정상, 피부카투 레벨이 3200으로 많이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C99는 정상이었습니다. 프라이머리 클리닉에서 시행한 울트라 소노그래피 파인딩입니다. 헤테로지너스한 약 19cm 정도 되는 메스가 레프트 롭에서 라이트 롭에 걸쳐서 이게 차지하고 있는 소견이 보이고 있고 CT상에서는 마찬가지로 인트라 튜모랄 이게 아트리들이 보이고 일부 네크로틱 포션이 보이는 아뉴리즈말 체인지 같은 것도 의심이 되는 부분이 똑같이 20cm 정도 메스가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입원해서 저희 본원에서 리버 MRI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번 당시 피부카투는 3200 정도였고요. 잘 보시면 튜머 내에 인핸스되는 에어리아와 네크로틱 에어리아가 공존을 하고 있으면서 인트라 튜모럴 아트리들과 페리 튜모럴 션트가 있고 마진이 약간 스무스하지 않으면서 이게 저기 뒤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베슬 인베이전 없이 이게 컴프레션하는 익스펜사일 메스가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반 영상학과 선생님도 굉장히 이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전에 박영현 교수님 명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패솔로지 영상의학적으로도 마크로 트라베큘러 매시브 타입의 베리언트를 시사하는 영상 소견이라고 이제 힌트를 주셨고요. 보면 라이트 롭 쪽에 두 개, 세 개 정도의 메타스타시스로 의심되는 노즐이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환자였고 차일드 클래스는 5점의 환자였고 모디파이드 UICC 스테이지는 T3 스테이지는 3였습니다. BCLC 스테이지는 스테이지 B였고요. AJCC 시스템 T3A 스테이지는 3A였습니다. 스테이지 서머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BCLC 스테이지에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지에서는 가능하면 TAC나 라디오 엠벨레이션을 먼저 권고를 하고 있고 원스톱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의 케모세라피로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간세포함종 진료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TAC 또는 이제 그 대안으로 라디오 엠벨레이션을 추가로 시행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TAC, 컨벤셔널 TAC 외에도 색전 증후군이 적은 드러그 일루팅 비들링한 TAC를 시도를 해볼 수가 있고 라디오 엠벨레이션도 그 대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저희 다학제 팀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환자한테
각각 치료 방법의 장단점과 비용적인 부분까지 다 설명을 한 이후에 환자는 팔리에이티브 TAC를 먼저 이제 시행을 받기로 결정을 해서 올해 4월 29일에 드러그 일루팅 비드를 이용한 TAC를 1차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 프로시저럴 엔지오그래피에서 튜머 전체의 바스큘레이트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이렇게 리전이 관찰되고 있고, 특히 이제 볼륨이 좀 약간 적은 레프트 쪽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저희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아드리아마이신 드러그 일루팅 비드를 이용해서 TAC를 시행을 한 이후에 다시 엔지오그램을 얻었을 때 레프트 블러드 플로우가 좀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찍은 체스트 CT상에서는 라이트 미들로베 롱베타가 발견이 됐고요. 여기 사진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레프트 서브클라비큘러 림프노드 또 메스가 보여서 메타시스가 이제 생긴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후에 환자는 팔리에이티브 TAC를 이제 포기를 하고 환자한테 다시 설명을 한 이후에 아테졸리즘의 베바시즘의 컨비네이션 세라피를 시행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이게 완전히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거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좀 미리 여기 이제 다학제 팀도 있고 개원인 선생님도 계시고 전공의 전인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내용을 지금 간단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컨벤셔널하게 타이로신 TKI 제제는 소라피닙, 레고나피닙, 램바티닙, 카보잔티닙 같은 제제들이 있고, 엔지오지네시스를 이니비션한 베바시즘에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로는 각각의 또 클래스가 나눠지긴 하지만 맵으로 끝나는 제제들이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들이고요. 각각의 PD1, CTLA4, PDL1 각각의 클래스에 이니비션하는 사이트에 따라서 약제가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한 아테졸리즘앱은 안티-PD-1 에이전트고요. 베바시즘앱은 VEGF가 엔지오제네시스 억제시키고 진행을 하고 이뮨 디스케이프를 만드는 여러 가지 이뮨 이니비션을 하는 것을 거꾸로 이니비션해서 튜머를 없애는 이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TLA4 같은 경우도 이 필리모맥과 트레멜리모맥 같은 이제 에이전트들이 있는데요. T셀 액티베이션 되기 전에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브젝트 리스폰스가 좀 적지만 그 컴플리케이션이 좀 많고 그 대신에 듀러빌리티는 좀 높은 오래 지속되는, 그래서 CTLA4와 PDL1이나 PDL1 컨비네이션 세라피의 그 레셔널레가 되겠습니다. 아테졸리즘앱 베바시즘앱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컴플리케이션을 충분히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아테졸리즘앱 같은 경우에는 이뮨 메디에이티드 뉴모나이티스나 헤파타이티스, 콜라이티스, 엔도크라이노패시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오르간 트랜스플란테이션을 받았거나 오토이뮨 디지가 있는 환자에서는 컨트라인디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이 베바시즘앱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티 VEGF 에이전트로서 GI 퍼포레이션, 블리딩, 피스툴라 같은 이제 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가 있고, 레날 톡시시티가 있어서 프로틴유라든지 인저리, 그리고 이제 카디오베스큘라 쪽으로 컨트롤드 하이퍼텐션, 하트 페일리어, 아트리얼 베너스 트롬보 엠볼리즘, 그리고 프레스 같은 신드롬까지 나타날 수가 있고, 좀 생식기 쪽, 그다음에 인퓨전 릴레이티드 리액션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테조베바를 사용하기 전에 스크리닝 이주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상에서 로어 소파거스 쪽에 F1 베릭스가 좀 보였고, 얼소라든지 다른 블리딩 리스크가 있는 병변이 보이지 않아서 5월 14일에 첫 번째 도스 아테졸리즘액 1200mg과 베바시즘액 케이지당 15mg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3주 사이클로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 도스가 들어간 이후에 그 TAC를 시행하고 3주 후에, 그리고 첫 번째 아테조베바 들어간 이후에 5일 후에 환자가 피버 알류큐 페인을 주소로 이제 응급실로 내원을 했습니다. 내원 당시에 피버 바디 템퍼러처는 38도였고 류코사이토시스, 레프트 시프트가 있는 류코사이토시스가 있으면서 헤모글로빈이 약 한 2 정도 떨어졌고 CRP는 높았습니다. AS 데일텐 좀 엘리베이션 돼 있었고요. 알부민 유리와 헤마추리아가 마이크로스픽하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CT를 보시면 이전에 보였던 메스 안쪽으로 이렇게 네크로시스 된 그 안쪽으로 어테인션이 높은 블리딩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으면서 사이즈는 큰 변동은 없었고, 환자가 첫 번째 이제 도스가 들어간 이후에 디즈니스와 헤드에이크, 블러드 비전을 이제 호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응급실 그때 입원을 해서 환자는 이제 MRI를 찍었고요. MRI 상에서는 특별한 이제 브레인 리전은 보이지는 않았고, 이 안과 검진에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 베바시즘의 컴플리케이션을 좀 찾아보니까
이 스트로크 같은 이제 브레인 쪽 리스크가 이제 분명히 있지만 그 외에도 시비한 하이퍼텐션이 없이 마일드한 하이퍼텐션이 있는 환자에서도 이런 헤드액이나 시저, 레타르지 컨퓨전, 블라인딩스까지 올 수 있고 페이탈할 수 있는 이런 포스테리어 리버서블 엔세팔로패시 신드롬이 약 전체 환자의 0.5% 미만에서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도수가 들어간 이후에 16시간에서 심지어는 1년 후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MRI가 이제 정상적인 이런 배수적인 에데마라든지 렙토메니지알 인해스먼트 소견을 보인다고 하면 이게 프레스를 진단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이게 두 번째 도수가 들어간 이후에 보면 헤모글로빈은 더욱더 떨어졌고요. 알부민 유리아가 이제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피부과 2 레벨은 3,200에서 2만까지 이제 증가를 했고요. 보시면 이 튜머 내에 이 네크로틱 에어리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시스티컬 리전들도 생기고 안쪽에 이제 블리딩은 계속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소견이었습니다. 체스트 CT상에서는 매스가 좀 약간 커진 것처럼 보였었고요. 5번째 도수가 들어간 이후에는 헤모글로빈이 더 떨어져서 피부과 2는 2만까지 올라갔던 피부과 2는 8천까지 떨어지고 했지만 그 튜머 내 시스티컬 리전들은 좀씩 약간 증가를 하는 이런 소견을 보였습니다. 6번째 이제 도수가 들어간 이후에는 헤모글로빈은 5번째가 들어간 이후부터는 이제 에리스로포이에틴과 그 페로설페이트 같은 제제를 투여를 하면서 이제 서포티브 케어를 했고요. 헤모글로빈은 좀 올라가고 피부과 2 레벨은 비슷비슷했는데 이 안쪽에 네크로시스는 점점 좀 진행되는 리스폰스가 이제 보이는 소견을 보였고요. 8번째 이제 도수가 들어간 이후도 특별히 큰 변동은 이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5번째, 6번째 도수가 들어가면서 이게 에피가스릭 디스컴포트라든지 모든 증상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제 증상이 좋아지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느껴서 8번째 도수가 들어간 이후에는 환자가 기부업을 하고 이제 치료를 중단한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치료 도중에 환자가 헤마토케이지는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헤모글로빈은 약간 떨어졌었지만 콜론 폴립이 있어서 EMR을 시행을 했었고 헤모로이드 블레딩으로 생각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제 케이스는 여기까지고요. 최근에 이제 발표된 저희 리얼워드 데이터를 보시면 11월 18일이니까 2주 전에 이제 퍼블리시가 됐는데요. 보시면 아테조 베바 컨비네이션 세라피가 보통 11개 센터에서 리트로스펙티브 어널라이시기는 하지만 121명 대상으로 BCLC 스테이지 C가 79% 정도, 비형 간염이 많고 시로시스가 한 60% 되는 환자에서 트리트먼트 엔도스코피 이그제임을 시행한 환자는 약 65%밖에 되진 않았고, 이 중에 베릭스 환자들이 한 30% 정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리스폰스는 I'm Brave 트라이얼과 거의 비슷한 성적을 보였었고요. 이때 컴플리케이션을 보시면 그레이드 3 이상 컴플리케이션이 AST 엘리베이션, 하이퍼텐션 순이었는데 이런 GI 헤모리지라든지 GI 트랙 퍼포레이션도 약 4케이스, 3케이스에서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약을 중단해야 되는 케이스가 한 10%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컴플리케이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퍼포레이션 관련된 리스크 팩터로는 이전 치료에서 유레데이션을 받았거나 수술을 했거나 엔세이드나 스테로이드 다 리스크 팩터가 되겠고요. 시그모이드스코피나 크로노스코피 같은 경우도 퍼포레이션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스코 가이드라인에서는 아테졸리즘의 베바시즈맵이 이 에비던스와 레코멘데이션 스트렝스가 굉장히 높게 퍼스트 라인으로 거의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 이쪽에 컨트라인디케이션인 경우에는 이제 TKI, 소라페닙이나 렘바티닙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근데 보시면 이제 이런 약제를 선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바이럴 에티올로리자치라든지 환자의 그 비용이라든지 특히 이제 환자의 프리퍼런스를 고려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세컨드 라인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대부분 이제 에비던스라든지 레코멘데이션 스트렝스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 좀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세컨드 라인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시면 아테조베바 페일리어 이후에 세컨드 라인 TKI 제제를 보시면 이게 소라페닙과 렘바티닙을 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렘바티닙, 소라페닙을 이용을 했을 때 이 오버럴 서바이벌은 큰 차이는 없고, 이게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은 렘바티닙이 좀 더 약간 나은 것처럼 보이는 이런 연구 결과가 얼마 전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 BCLC 스트래티지가 또 2주 전에 2022년 업데이트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첫 번째 스탠다드가 아테조베바고 세컨드, 서드 라인은 이제 확실하게 제시가 되고 있지 않았었는데요.
근데 보시면 인터메디트 스테이지와 이 큐레이티브 트리트먼트에 페일한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TAC를 이제 첫 번째로 권고를 하고 있고, 이 라디오 엠볼라이제이션도 옵션이 될 수 있는데 이게 8cm 미만 이게 싱글 리전에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 스테이지에서는 이런 퍼스트 라인, 세컨드 라인, 서드 라인 트리트먼트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임브레이브 스터디에서 안티 PDL1, 안티 VEGF 컴비네이션 테라피 이외에도 이 두발로맵과 트레멜리브맵, 안티 PDL1, 안티 CTLA4 컴비네이션 테라피가 이게 유일한 첫 번째 그 이면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컴비네이션 테라피에 좋은 결과를 보였던 케이스인데요. 히말라야스 트라이얼로 돼 있고, 이것도 내년 그 에스모 그 가이드라인에서 퍼스트 라인 테라피로 이제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두 개 모두 해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소라페닙과 렘바티닙을 사용할 수가 있고, 소라페닙 이후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레보라페닙, 카보잔티닙, 알파페토프로틴 400 이상인 경우에는 라무시lumab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지만 서드라인은 카보잔티닙을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아테조베바 이후 이런 이면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컴비네이션 이후는 렘바티닙도 마찬가지고요. 이후에는 아직 제시가 되고 있지 않아서 이쪽에 대한 이제 연구 결과들을 모두 좀 기다려보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카보잔티닙과 아테조베바의 컴비네이션을 소라페닙과 이제 비교를 했던 케이스가 최근에 또 11월 20일 날 또 발표가 됐습니다. 보시면 이 결과는 오버롤 서바이벌에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런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였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 결과는 좀 내년쯤에 발표가 될 걸로 기대가 하는데, 또 혹시 퍼스트라인 옵션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면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들의 컴비네이션 세라피를 보시면 페이스 3 트라이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세 가지는 이제 퍼스트라인 트리트먼트의 옵션으로 이제 곧 들어올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나머지 이제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들도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그 이면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의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어떤 환자들이 이제 리스폰스가 있을 것이고, 사용을 했을 때 프로그노스틱 인디케이터가 과연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쪽에 대해서 좀 굉장히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전에 큐레이티브 리섹션이라든지 큐레이티브 트리트먼트를 이제 했을 때 그 프로그노스틱 인디케이터로 사용됐던 뉴트로필 투 림포사이트 레이쇼가 아까 저희 우리나라 그 리얼월드 데이터에서 그 결과인데요. 이 뉴트로필 투 림포사이트 레이쇼 5 기준으로 했을 때 5 이상인 환자들이 5 미만인 환자들보다 더 예후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레셔널에는 이 뉴트로필 투 림포사이트 레이쇼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곧 캔서 프로모팅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림포페니아로 인해서 림포사이트 메디에이티드 어댑티브 이뮤니티가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또 RB 그레이드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 최근 다른 트리트먼트 모델리티보다 뿐만이 아니고 이뮤노세라피에서도 어떤 프리딕트 바이오마커 리스판스나 리버 톡시시티와 관련된 바이오마커로서의 역할이 좀 기대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제가 발표는 다 거의 다 끝났고요. 그래서 저희 케이스랑 이제 비슷한 경우인데, 이제 TAC와 그 안티 PD1 컴비네이션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를 이제 컴비네이션 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이제 같이 병합하는 이제 케이스, 굉장히 드라마틱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45세 남자 환자였고 A 6점의 비형간염 LC 환자였고 퍼포먼스가 좋은 BCLC, B 익스트라헤파틱 메타시스가 없는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는 TAC와 티슬레일리즈맵이라는 안티 PD1 컴비네이션을 이렇게 하고 세 번 하고 수술을 해서 이제 완치를 할 수 있었던 이런 케이스가 올해 좀 보고가 돼서, 이런 환자들에서 보시면 알파페토 레벨이라든지 피부카톨 레벨, 뉴트로필 투 림포사이트 레이쇼가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컴비네이션 레셔널에는 TAC를 하면 튜머 어소시에이티드 안티젠 릴리스가 증가를 하고, 이로 인해서 튜머 스페시픽 CD8 T셀 리스폰스가 증가를 하는데, 그 반면에 그 PD1과 PDL1 익스프레션이 또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쪽 안티 튜머 이뮤니티를 더 저하시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안티 PD1 그러니까 어주번트 세라피가 이쪽을 더 블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펙트를 더 좋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주번트 롤로서의 그 여러 가지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이
아직 지금 온고잉 중이고요. 이건 저희 학회지인 그 저널 오브 리버 캔서에 그 최근에 잘 정리되어 있는 그 어지번트 룰로서의 그 이뮤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컨비네이션 테라피에 대한 온고잉 클리니컬 트라이얼 내용입니다. 케이스를 써머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54세 남자 환자였고 퍼포먼스가 좋은 하이퍼텐션 히스토리를 가진 헤비 알코올릭스 환자였고 차일드 클래스는 5점, RB 그레이드 1, 뉴트로필 투 림포사이트 레이쇼 1.99로 낮은 얘가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 환자. 그 non viral HCC였고요. 모디파이드 UICC 스테이지 3, 피부과 2 레벨이 3,200인 환자였습니다. 환자는 처음에 팔리에이티브하게 드러그 일팅 비드를 이용한 TAC를 시행을 했고 이후에 렁 메타와 레프트 수프라클라비클란 램프노드 메타가 발견이 됐고 이후에 아테조베바시즘을 8차례 시행을 하고 중간에 이제 컴플리케이션 좀 경험을 하긴 했지만 이면 PR을 지금 현재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환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강의 이제 이전에 들은 강의 중에 이 파이낸셜 톡시시티라는 얘기를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이제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고 경과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보시면 헤모글로빈 레벨은 테이스를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시행을 하면서 다섯 번째 될 때까지 아나미네가 8 미만으로 헤모글로빈 레벨이 떨어졌다가 이때 에리소포이에틴과 페로설페이트를 사용을 하면서 쭉 좋아져서 현재까지 정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환자는 중간에 응급실에 두 번 방문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두 번 다 특별히 문제는 없이 다 회복이 됐고 이때 AST, LT 엘리베이션, 알부민이가 있었고 헤드에이크는 한 4번째 사이클 지나면서 좋아졌습니다. 그 앱도미널 페인은 응급실에서부터 있었던 앱도미널 페인은 3번째, 4번째 지나가면서 좋아져서 한 6번째 이후부터는 환자가 거의 증상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좋아진 그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멀티 디스플리너리 팀은 있던 이뮤노세라피의 그 시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세라피틱 에이전트의 애드버스 이벤트 발생 가능한 애드버스 이벤트를 미리 다 예상을 하고 그 매니지먼트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이뮤 체크포인트 이니비터가 퍼스트 라인, 세컨드 라인 옵션뿐만이 아니고 이 어지먼트 롤로서의 이런 온고잉 트라이얼을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좀 기다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번외편이고요. 환자는 일부러 이렇게 저희가 잡은 건 아니었는데 어제 이제 와서 CT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이게 어제 상황이고요. 어제가 아테조올리즘의 베바시즘의 컨비네이션 8번째 이후에 7주가 지난 시점입니다. 헤모글로빈은 특별히 문제는 없었고 피부과 2 레벨이 보시면 8,200에서 6,000으로 떨어졌다가 7,000으로 다시 증가를 하고 있고요. CT상에서는 특별히 이전이랑 비교를 했을 때 큰 변동은 없어 보이는 하지만 이넨스테전 리전이 남아있는 이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피부과 2 레벨도 거꾸로 보시면 피부과 2 레벨도 처음에 2번째 사이클까지 증가를 했다가 좀 좋아지고 있다가 8번째 사이클 끝난 이후에는 다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혈액 종양과 선생님들이 좀 안 계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인트라튜머럴 헤모리지가 과연 이게 베바시즘의 컴플리케이션으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그 TAC 관련된 네크로시스 헤모리지와 관련돼서 쭉 떨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각자 경험하셨던 애드버스 이벤트라든지 이런 그 경험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환자가 이제 프로그레션을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경우에 과연 어떤 그 다음 치료 방법을 사용을 할 것인가, 아테조베바를 다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소라페닙, 렘바티닙, TKI를 사용할 것인가. 그것도 좀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환자가 처음에는 환자의 프리퍼런스 때문에 TAC를 시행을 하고 그 두 번째도 환자의 프리퍼런스 때문에 아테조베바를 사용을 했는데 처음부터 TKI 제자인 그 소라페닙이나 렘바티닙을 사용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컨비네이션을 한다면 TAC를 하고 이후에 아테조베바를 썼는데 아테조베바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TAC를 중간중간에 했으면 어떨까? 이제 이런 내용을 좀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파이낸셜 톡시시티 관련된 이 내용들도 뭐 시간이 되면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병원 잠깐 자랑을 좀 드리면 저희 병원은 이쪽 동해바다가 이제 병실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 태백산맥도 이렇게 쭉 보이고요. 청명한 가을 하늘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 이제 멀티디스플리너리 팀이고요.
저희 정갑진 교수님이 지금 잘 열정적으로 좀 이끌어가고 계신데, 외과 선생님, 영상의학과 선생님, 혈액종양내과 선생님, 방사선종양과 선생님, 병리과 선생님 모두에 감사드리고, 오늘 제 강의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